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LC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부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비밀을 엿볼 지혜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그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었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금 한 온스에 4,270달러.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 사이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또 금값 좀 오르나 보네 하고 무심코 넘긴다면 당신은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즉 그레이트 리셋의 마지막 열차를 놓치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패닉에 빠진 것처럼 전례 없는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무려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에 가까운 양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가의 거물들,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인터뷰에서 금값이 잠재적으로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전설 레이 달리오는 금을 소유하는 것을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켄 그리핀 같은 거물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전통적인 화폐, 즉 달러보다 금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월급 받고 커피 사 마시는 이 돈보다 저 노란 쇠붙이를 더 믿는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중하세요. 작년 12월 1일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가 양적 긴축을 종료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시중에 풀린 돈을 펌프질해서 걷어들이는 걸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0일에는 금리를 다시 내릴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왜냐하면 패드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고용시장이 박살났거든요. 한 달 만에 민간 부문 일자리가 약 32,000개나 사라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죠. 우리 주변만 봐도 알잖아요.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월급은 동결되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갓생을 외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MZ세대가 마주한 현실이죠. 패드도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최근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해 볼까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대로 두면 다 죽게 생겼으니 돈을 다시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저는 금융 자문가가 아니고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분석일 뿐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값의 폭등은 우리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신뢰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잘 보세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절벽이에요. 1999년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71%를 차지했던 달러의 위상은 오늘날 약 4%까지 추락했습니다.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피 흘리며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금입니다. 실물 금이요. 카자흐스탄은 기록적인 양을 사들였고
브라질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매입했으며 폴란드는 외환 보유고의 30%를 금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30%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험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금융 분석가들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미국 국채의 가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빚보다 금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혁명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근데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대사에서 정확히 3번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첫 번째, 1933년 대공황 시절 미국. 은행은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해 국민들이 가진 금을 온스당 약 20달러에 강제로 정부에 팔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금을 손에 넣자마자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해버리죠.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를 40%나 폭락시킨 겁니다. 국민들은 구매력을 잃었고 정부는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금이 바로 리셋의 도구가 된 순간이었죠. 두 번째, 1971년 8월 15일,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금고가 바닥나자 프랑스가 군함을 보내 미국에 맡겨둔 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군함을요?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금본위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그 연설 한마디에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은 1980년까지 8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그 사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음했고 달러 가치는 폭락했죠. 하지만 금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흐름을 읽은 자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쓸려나갔습니다. 세 번째,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증발하고 AIG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패드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결과는요? 700달러 되었던 금값이 1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낼 때 금은 나의 자산을 지켜준다는 것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시스템이 리셋될 때 금은 역사를 관통하는 유일한 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2025년 12월 5일, 시대는 다르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최근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6조 달러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수십 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20조 달러의 만기가 10년 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빚을 갚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빚을 막거나. 현실적으로 갚는 건 불가능하니 또 빚을 내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깝던 시절에서 불과 18개월 만에 5%대로 치솟았습니다. 이자 비용 자체가 예산을 잡아먹는 수학적인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패드도 이걸 알아요. 제가 보기에 그들이 금리를 내리려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부채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시스템이 붕괴할 압력에 직면하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친 듯이 날뛸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리고 금값은 이 모든 불안감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이제 이야기는 달러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난 80년간 작동해온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이나 수정이 아니라 재편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규칙은 부서지고 있는데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불확실성이 자라나고 있죠. 각국은 이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실제금 보유량을 몇 년째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미 국채를 내다버리고 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 세계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 금은 다시 한번 세계 공용어가 될 겁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차트를 잠깐 볼까요? 기술적 분석상 금값은 4,250달러 선을 여러 번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4,164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치 용수철처럼 힘을 응축하고 있죠. 만약 4,085달러 아래로 깨지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만 만약 4,25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면 기술 분석가들은 다음 목표가 5,000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엔 뚜렷한 저항선도 천장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모멘텀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에서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은 가격입니다. 최근 57달러를 찍었죠. 올해에만 거의 97, 3%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은 금의 동생 격이거든요. 보통 금이 가면 은이 따라가는데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산업용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이 단순히 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종이로 된 약속의 가치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금융위원회의 전망은 더 놀랍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2026년까지 금값이 15에서 30% 더 올라 4,800달러에서 5,5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거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가속화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6,000달러, 10,000달러, 심지어 15,000달러를 언급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38,000달러, 심지어 138,000달러까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이론적인 금 재평가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금 가격은 1973년에 정한 온스당 22달러입니다. 시장 가격은 4,200달러고요. 만약 미국 정부가 36조 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금의 가치를 리셋한다고 가정해봅시다. 36조 달러를 미국이 보유한 금 약 8,000톤으로 나누면 이론적으로 온스당 약 13만 8천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위기가 닥쳐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수단이 금이라면 가격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1만 달러라니 공포 조장 아니야?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금값이 폭등할 때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971년에는 100달러를 의심했고 2008년에는 1000달러를, 2020년에는 2000달러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00달러에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하지만 일찍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이 투기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공포 때문에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시스템 붕괴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 공포가 모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관점에서 본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2월 10일, 패드가 금리를 0.25% 피 내립니다. 금값은 4,250달러를 돌파하며 랠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에는 모멘텀이 가속화되어 5,000달러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 겁니다. 패드는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게 내리면 실업률이 폭등하겠죠. 어느 쪽이든 금에게는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양쪽 모두를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억만장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소수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X, 레딧, 모든 커뮤니티에서 신뢰 쇼크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4,200달러의 금값은 투자가 아니라 화폐 위기 경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비트코인과 연결짓습니다. 법정화폐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1차로 금으로, 2차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와 결국 부의 리셋이 완성될 거라고 말이죠. 이걸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건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금이 좋은 투자처인가 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가 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이렇게 바뀔 때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지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만약 달러의 구매력이 앞으로 20% 더 하락한다면 당신의 예금, 월급, 은퇴자금의 가치도 20% 증발합니다. 5,000년 동안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보험, 바로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금은 거래에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이나 기업의 실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 확실성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리셋이 모두의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때 금값은 8,000달러, 1만 달러, 혹은 당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도 억만장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기다리나요? 하지만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기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리셋은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알고 있고 경고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되어야 합니다. 패드의 마지막 경고는 연설이 아닙니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를 내리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신호이고 금은 폭등이라는 유일한 언어로 그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이건 단타로 부자 되는 게임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을 지키는 생존 게임입니다. 둘째, 스스로 공부하세요. 역사를 배우고 사이클을 이해하세요. 셋째,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잡으세요.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물 금이든 ETF든 광산 주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가만히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의 최전선에 서고 싶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면 구독을 유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글로벌 리셋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 타임라인과 방아쇠, 그리고 살아남을 자산과 사라질 자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드릴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금값이 4,2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가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신호를 듣고 있습니까?